자, 현재 시간 2025년 8월 9일이고요. 오후 2시 24분 지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 진행박권이 빌바고요. 오늘 영화는 발레리나입니다. 벌써 179번째 시간이군요. 일단 댓글 먼저 읽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이 일단은 그 언컵제스 편에 브리즈님이 1, 2부 다 후원해 주셨네요. 6,000원씩 감사합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더운데 날씨에 유의하시길 바라겠고요. 킹 오브 핑크스 편에도 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사랑의 블랙홀 편에 뀨님이 그 댓글 남겨주셨네요. 빈둥님이 좋아할 줄 알았는데 별로 안 좋아해서 슬프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얘기 댓글이었고 원급 다음에 언급해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데 앞으로도 뭐 언급하도록 하죠. 뭐 출연하지 않으셔도. 그다음에 훈 케이시님이 또 뀨님 관련된 댓글인데 특보 영화 때부터 출연하실 때 팬이었나 봅니다. 반갑습니다. 처음 보는 댓글인 것 같은데. 그 다음에 헝거체스 편에 소담님이 스몰토프도 건너뛰고 트리비아부터 들었는데도 길다고 느꼈다고. 그렇죠. 저번에 뭐 길다고 저도 생각했습니다만 좀 뭐 여유 있는 게 뭐 들으면 좀 어떨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뭐 어때? 모든 것이 다 유용한 시간일 수는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저녁은 간단히님이 애청자신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 뀨님 얘기가 또 나왔네요. 블랙북의 신극에 뀨가 나온다? 하나 둘 셋 뀨가 그 뜻이군요. 그렇군요. 저는 뭐 이런 개그에 싸늘하기 때문에 뭐 댓글은 감사하지만 내용에는 동의하지 못하겠습니다. 또 그래요. 뭐 또 뀨님이 또 신나서 댓글 달았는데 뭐 노래하면 싫어한다고 제가 댓글 달아놨네요. 아니 근데 녹음 중에 노래를 한다는 거 자체가 좀 이상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노래가 떠오른다고 해서 다 뭐 입으로 내버리면 녹음이 어떻게 될까요? 뭐 그거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아무리 뭐 의도가 뭐 악의가 없다는 건 알아도 뭐 그래도 아닌 건 아닌 거죠. 네, 노래하지 맙시다, 또님.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내용 얘기해 보죠. 일단 발레리나 저는 존윅 시리즈를 하나도 안 보고 처음 봤는데 재밌게 봤습니다. 일단은 세계관 자체가 좀 신선하구나를 느꼈어요. 아무래도 처음 봐서 그랬겠죠. 뭐 존윅 시리즈를 다 보면 이제 세계관 곳곳을 다 알고 처음 보는 등장 인물이었지만 저한테는 등장인물이 어떤 사람이고 어떤 행적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었을 것 같은데 근데 그게 없어도 뭐 재밌게 볼만 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근데 이게 너무 이제 살상이 연속으로 나오는 영화인데 쉴 새 없이 나오는 영화인데 이게 너무 지루해져 버리더라고요. 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이 살상의 의미가 뭔지 가 설명이 더 되어야 되고 서사도 쌓여야지 어떤 액션이 나오더라도 그거에 의미가 담길 수 있는데 근데 그냥 무의미하게 계속 살육하는 장면만 더 나오다 보니까 좀 더 그냥 살육이 더 강도를 더해가는 느낌만 있어서 언제 끝나나 하면서 이제 스마트워치를 계속 좀 열어봤던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그래 아무래도 뭐 이 이유를 분석해 보자면 앞에 존윅 시리즈 4편을 통해서 세계관은 충분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새 캐릭터인 이브만 설명을 하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브와 액션만 남게 되는 거죠. 영화에 채우는 그 과정이. 그래서 너무 이제 액션만 그득그득 채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거를 뭐 살상을 눈으로 보는 것 자체를 즐기는 분들이었다면 꽉꽉 채워져 있어서 너무 좋아라고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또 살상에 대한 역치가 좀 낮은 편이라서 네 그렇습니다. 뭐 살상한 장면을 즐기는 사람은 또 아니어서 그래서 좀 보는데 나중에는 좀 불편해졌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아나데 아르마스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면 이것 때문에 영화를 본 거거든요. 왜냐면 저는 존윅 시리즈가 재밌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도 하도 죽이는 게 많이 나온다 그래가지고 그런 거는 제가 즐기지 않기 때문에 안 보고 있었는데
그러나 아나 데 아르마스라면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예요. 그 참 눈이 장난이 없다. 눈빛이 진짜 아름답다고 해야 되나? 네, 눈동자도 참 크죠. 네, 눈도 크고. 그래서 그 참 좋아하고 그다음에 그 007 편에 잠깐 나왔었잖아요. 그 까메오처럼 이렇게 등장해가지고 이제 막 중간에 신입 요원인데 뭐 활동을 하다가 너무 긴장가 나오죠. 막 토를 하고. 근데 그런 가운데 이제 입은 그 청색 드레스가 너무 이뻐가지고 인상적이었는데 어쨌든 그녀가 또 액션을 또 한다고 해서 무조건 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그 아르마스 말고 이제 비중이 큰 캐릭터가 없다 보니까 원톱 영화다 보니까 물론 존윅이 나오지만 약간 카메오 느낌의 그런 느낌이어서 결국에는 원탑 배우다 보니까 그만큼 그녀의 얼굴과 표정이 많이 나오는데 워낙 아름답다 보니까 질리지 않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액션 영화 특성상 이제 액션 동작이 끝날 때마다 이제 중간중간에 클로즈업 샷이 많이 나오는데 왜냐면 이제 액션을 이 사람이 했다라는 거를 이제 자연스럽게 관객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액션 동작이 하나 나오고 얼굴 빡샷 나오고 또 액션하고 또 얼굴 빡샷 나오고 이렇게 하잖아요. 왜냐면은 액션 동작의 얼굴을 그대로 찍으면 대역을 사용할 수 없으니까. 그죠? 주로 얼굴이 안 나오는 각도에서 액션을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주인공의 얼굴 보여주고 다시 액션 들어가고 요게 이제 액션 영화의 어떤 기본적인 촬영이랄까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원톱 액션 영화다 보니까 얼굴이 계속 나오게 되는데 그거는 좀 질리지 않고 재밌게 봤습니다. 예, 그렇죠. 그다음에 여성 액션 주인공이라는 점에서 사실은 뭐 여전히 많이 늘어나고 있지만은 뭐 그래도 아직까지는 남자가 액션 주인공인 사례보다는 좀 적죠. 그래서 저 눈여겨 본 것 같아요. 그래서 힘에서는 남성들한테 밀리지만 그걸 이겨내는 민첩함, 뭐 기술, 뭐 상황 파악 능력 이런 걸로 좀 대체해낸 느낌이 들어서 그런 건 좀 재밌게 봤습니다. 아마 이제 여성 주인공인데 여성 캐릭터가 남성 캐릭터 못지않은 힘을 쓴다고 하면 현실감이 좀 떨어졌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뭐 이거 자체도 상당히 말도 안 되는 살상 기술을 가진 캐릭터로 나오기 때문에 뭐 그거에 대해서 현실성을 따지는 건 좀 웃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성 캐릭터와는 좀 그 결이 달라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결이 다른 모습을 봐서 좋았습니다. 뭔가 이제 날카로움으로 여러 가지 해내는 그런 느낌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이렇게 한 방을 매긴다기보다는 민첩함으로 여러 군데 탕탕탕 이렇게 쳐내면서 기술적으로 그 이용해서 뭐 힘을 역이용하고 뭐 이런 거 숨었다가 뭐 이런 느낌 아니면은 공간을 파악을 잘해서 지형지물을 이용한 어떤 활용이랄지 이런 식으로 액션을 연출해낸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좀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 총 위주의 액션이 일단 많다 보니까 뭐 총은 사실 이제 뭐 숙련도에 따라 남성과 여성의 격차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또 나오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 또 좋았던 점은 이제 상대 남자들도 이 주인공을 대할 때 이브를 대할 때 진심으로 진짜로 100% 전력을 다하는 느낌이 들고 반대로 이브도 여성 상대로 죽일 때 여성 상대로 해서 뭐 약하게 한다거나 동정심을 가진다거나 이런 모습 없이 과감하게 죽이는 모습 그냥 뭐 남자든 여자든 죽여야 되는 대상으로 보고 남자든 여자든 이브를 죽일 대상으로 봐준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신선했습니다. 예, 그렇죠. 아마 뭐 멈칫멈칫하는 모습이 나왔으면 좀 후져 보였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자 킬러가 아니라 그냥 킬러다라고 묘사를 해주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쉬운 점은 이 다 주인공이 2시간 가까이를 끌어가는 영화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분노, 살인의 광기 요런 거만 주로 표현이 되지 어떤 그런 살상을 끊임없이 해 나가는데 이제 뭐 고갈되어가는 자아랄지 뭐 트라우마를 떠올리면서 슬퍼한다랄지 뭐 이런 어떤 다양한 표현들이 충분히 가능한 서사를 갖고 있는 주인공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잘 안 보인다 할까 생각이 듭니다. 너무 그냥 계속 이렇게 이쁜 얼굴로 그 큼지막한 눈동자로 사람을 계속 죽이는 것만 나와서 그러니까 하는 짓이 너무나 뭐 잔인하고
그 사사로운 개인의 복수 때문에 수백 뭐야 뭐든 뭐 진짜 수많은 사람들을 죽여가고 있는데 멀쩡한 그녀의 마음 상태를 확인할 때마다 좀 캐릭터에 대한 정이 떨어져야 될까? 그렇습니다. 근데 이거 제가 이제 이 장르에 대한 이해를 못하는 걸 수도 있죠. 이 장르 자체는 그냥 사륙을 즐기는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당연히 그 도덕과 법률과 각종 여러 가지 제재로 엉러져 있는 인간의 어떤 폭력 본능, 살인 본능을 영화를 통해서 이제 지켜볼 수 있는 어떤 그 쾌락을 영화를 통해서 즐길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장르의 특징인데 그거에 대해서 뭘 과하다더니 뭐 의미가 없다더니라고 하고 있는 게 무슨 말이냐라고 반문한다면 할 말 없는 것 같아요. 뭐 반대로 예를 들어서 코미디 영화에서 계속 웃기는 장면을 끊임없이 넣는 걸 가지고 비판한다는 것도 사실 좀 웃기는 거고 왜냐면 그 영화는 웃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그다음에 이 어떤 그 관객의 눈물샘을 자극하는 어떤 감동 포인트를 자극하고 싶어서 만든 영화에서 왜 이렇게 심파냐고 비난하는 것도 사실 좀 옳지 않고 그러니까 주구장창 뭐 차 액션 영화 만약에 F1 더 무비를 보고 나와서 아니 너무 카레이싱 장면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라고 비판하는 것도 좀 웃기는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 그냥 이 살육 자체를 씹고 뜯고 맛보고 즐기는 장르인데 그거 자체로만 그냥 보고 있으면 되지 뭐 이게 뭐 캐릭터의 서사가 부족하다더니 감정이 뭐 다양하지 못하다든지 이런 식의 비판은 좀 맞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마 이것은 제가 이런 장르를 즐기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렇고요. 이 이브라는 캐릭터를 드러내기 위해서 보조 인물들을 활용해서 이브를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존윅 을 통해서는 이 이브가 킬러로 쭉 살았을 때 어떤 미래에 처할 것이냐를 보여주게 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킬러의 삶에서 도망치지 못한 자. 존윅도 제가 줄거리는 찾아서 보니까 계속 이 킬러를 그만두고 싶어 하는데 결국 계속 다시 킬러의 삶으로 돌아와서 그 누구보다 강한 사람이지만 그 킬러라는 삶의 굴레, 운명의 굴레에서는 벗어나지 못하는 그 비극을 표현하는 캐릭터라고 하더라고요. 아무리 죽여봐도 이 나를 살인기로 만들어내는 이 운명의 굴레는 벗어날 수 없는 게 존윅의 운명이던데 아마 인간이라는 것이 개인으로서 존재하고 싶으나 타고난 운명이 있어서 타고난 집단이 있어서 거기 계속 얽매이면서 고통받고 스트레스 받고 항상 자유를 갈망하게 되는 것이 사실 뭐 비단 존윅뿐만 아니라 모든 현대인들의 고민일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존윅을 통해서 이브의 미래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언니 레란을 통해서 이브가 만약에 아버지가 이제 이브를 어릴 때 데리고 나와서 평범한 삶을 해주기 위해서 뭐 그 집단에서 마을에서 데리고 나온 걸로 표현이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언니 레나를 선택해서 데리고 나왔다면 언니 레나는 이제 그 지금 이브가 속한 집단에 속했을 거고 반대로 이브가 아예 그냥 작살 내버린 그 마을에 속한 존재가 될 수도 있었다라는 거여서 선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소속 집단의 변화를 이제 언니 레나를 통해서 보여주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이브와 함께 발레를 같이 배우면서 발레리나 겸 킬러로 키워졌던 친구 타티아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어릴 때부터 이브가 꿈꿨던 삶, 킬러가 아니라 발레리나가 되고 싶어 했던 그 삶, 평범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드러내는 캐릭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브가 만약에 그 아버지와 이브가 그 집단에게 들키지 않고 평화롭게 살았다면 이제 타티아나처럼 됐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브가 가지 못한 삶을 가장 극적으로 보여주는 캐릭터. 근데 또 더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해서 하필 가장 친한 친구야. 뭐 이런 식으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그 발레리나와 킬러가 참 정반대의 삶으로 보이는데 알고 보니 한 몸처럼 연결이 되어 있다는 설정이 좀 재밌는 것 같아요. 발레리나도 이제 보면 발레리나는
무대에 서는 직업이기 때문에 모두에게 자신의 모습 모든 그런 신체 모든 부분을 다 드러내야 되는 삶이고, 킬러는 반대로 드러나지 않아야 되고, 발레리아는 아름다움을 추구해야 하지만 킬러는 세상의 더러운 부분을 다 혼자 봐야 되는 부분이고. 네, 하지만 공통점도 있죠. 자신의 몸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것을 계속 연마하는 점에서 또 닮은 점이 있는 거죠. 발레야 뭐 자신의 어떤 신체 모든 부위를 활용해서 몸으로 표현하는 직업이고, 킬러 역시도 이브가 하는 싸우는 스타일을 보면은 정말 다양한 몸 동작과 회피와 민첩함을 기반으로 싸우기 때문에 발레리나 못지않게 신체를 통제하는 것도 중요한 기술인 것 같아서 둘이 좀 갈마 있다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뭐 그래요. 그러니까 발레리나가 무대에서 펼치는 어떤 미적인 추구나 아니면 이브가 킬러로서 좀 더 기술적으로 완성도가 높은 걸로 사람을 죽여내려고 연습하는 것 자체로는 어떻게 보면은 기술을 갈고 닦는다는 점에서 완벽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뭐 비슷할 수 있겠죠. 뭐 그래요. 어떻게 보면 이 살인 사륙 장면을 끊임없이 보여주는 모습에서 이런 사륙도 어떻게 보면 완벽한 기술적으로 해내면 아름답지 않냐? 라고 묻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륙을 좀 많이 보여주고 또 다양한 방법으로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발레리나의 그 타티아나가 정말 우아하게 발레리나로서 무대에서 이제 표현하는 모습을 더 강조해서 킬러로서 사람을 막 갈아내고 있는 이브와의 모습을 좀 더 대비하는 장면이 더 있었다면, 더 그걸 강조했다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타티아나가 더 강조가 됐다면 이브의 그 비극적인 운명도 더 표현이 될 수 있었을 텐데 그렇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너무 이브 일면도로 가지 않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엘라 그 구하려고 하는 꼬마죠. 그 자신의 과거를 얘기하는 캐릭터 같아요. 그러니까 이브의 과거를 사람으로 만들어 놓으면 엘라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정체성인 거죠. 그래서 엘라를 이브가 구하려고 하는 것은 본인의 운명을 스스로 구하려고 하는 것, 본인의 트라우마를 스스로 치유하려 하는 것을 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원빈의 아저씨도 보면은 그 아저씨가 원빈이 그 목숨을 걸고 오랜만에 머리를 깎고 소민을 구하러 나가는 이유는 자신의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죠. 아내와 아기가 죽었다는 트라우마 때문에 그걸 또 겪기 싫어서 소민을 구하는 것으로서 자기 자신의 트라우마를 구원하기 위한 거잖아요. 이것도 약간 이제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하는 모습을 이제 엘라라는 대상을 구하는 것으로 표현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걸 보면서도 이 엘라가 뻔히 그 사람을 죽이고 있는 걸 보고 있는데도 눈앞에서 그렇게 사람을 죽여대고 하는 게 차라리 엘라를 위해서는 엘라만 싹 구해가지고 도망가는 게 낫지 싶은데 엘라가 보는데도 그냥 잔인하게 다 죽여버리는 게 엘라를 위한 행동인가? 단순히 그냥 꼬마를 그 어린아이의 어떤 성장에 도움이 안 된다 이런 걸 떠나서 본인 스스로의 이브의 사륙은 본인 스스로를 구원하고자 함에 있다라고 저도 느꼈는데 그 의미에서도 엘라 앞에서 사륙을 저지르는 게 엘라가 사륙을 포기하는 게 맞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뭐 후속편을 봐야 뭐 정확하게 알겠습니다만 그런 부분도 사실 좀 이해하기는 어려웠던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조닉, 언니 레나, 뭐 타티아나, 엘라 이런 캐릭터들을 통해서 이제 이브의 다면적인 모습을 드러내려고 하는 서사를 갖고 있는 영화인데 이런 건 사실 뭐 많이 볼 수 있죠. 킬러들이 그냥 살인 기계로 머물지 않도록, 그러니까 관객으로 하여금 저 사람의 살인 미친 듯한 칼부림에 그것을 응원하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서사를 부여하는 과정인데 사실 어떻게 보면 좀 뻔하지만 없을 수가 없는 무조건 필요한 그런 작업이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본 시리즈에서 그죠, 제이슨 본이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에다가 액션을 농어내는 걸로 요약을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습니다. 뭐 원탑 영화이다 보니까 주인공의 다양한 측면을 드러내야서 그 등장인물이 부족함을 채워야 되는데 어떤 이런 다양한 인물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주인공을 다방면으로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서사를 좀 풍부하게 채운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살상신을 좀만 더 줄이고 어떤 이런 서사 쪽에 더 투자를 해준다면 저한테는 더 좋았겠죠. 그렇죠. 그다음에 뭐 다양한 뭐 살상신에 대한 역체가 낮은 사람이라고 말씀드렸지만 뭐 사람 한 명을 가지고 얼마나 더 이렇게 죽일 수 있느냐를 많이 보여주는 작품인 것 같아요. 뭐 총 나오지, 권총 나오지, 소총 나오지, 뭐 샷건도 나오지, 수류탄 나오지, 칼, 뭐 심지어 화약방사기까지. 그러니까 사람 한 명이 얼마나 살상을 잔인하게 할 수 있는가를 정말 다양하게 본 것 같습니다. 심지어는 뭐 스케이트 가지고도 사람을 죽이는 거 보여주던데. 어쨌든 이런 게 오락거리라는 거죠. 제가 이해를 못한 거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를 보면서 총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물론 인간은 도구를 항상 쓰면서 발전해왔고 도구를 만들고 도구를 쓰면서 손 기술이 발전하고 뇌가 발전하고 이러면서 압도적인 지능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된 건데,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도구를 좋아하고 도구에 집착을 하죠. 그래서 인간은 더 좋은 도구를 쓰기 위해서,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열심히 사는 거. 그러니까 좋은 도구를 맞이하는 것이 나의 삶을 올려준다라는 걸 그 누구보다 본능적으로 알고 있는 존재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도구를 통해서 자신의 능력을 확장시켜가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희열을 느끼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체는 그런 의미에서 계속 도구에 의존하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는 점점 허약해져 가는 것 같은데, 도구를 이용하는 능력 때문에 생존을 하고 오래 살고 이렇게 개체수가 늘어난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총은 그 중에 뭐 총균세라는 책도 있지만은, 그러니까 인간을 가장 이 현대 인간을 표현하는 도구 중에 총을 빼놓고 인간을 설명할 수 있느냐, 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자동차, 총, 집, 뭐 옷, 뭐 이런 거는 무조건 인간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도구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우리나라에서는 총을 일반적으로 뭐 군대에 있을 기간 빼고는 총을 사용할 일이 별로 없지만은, 뭐 역설적으로 누군가 언제든 총을 들어야 되거나 혹은 총을 피하는 그 전쟁 환경에 놓일 수 있다라는 걸 역설적으로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몸으로 느끼고 살아가는 사회이긴 하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나라 사회에서도 총의 지배력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제 총을 인간을 설명할 때 빼놓을 수 없는데, 뭐랄까, 인간이 있고 신이 있다면 그 계단이 되고 있는 게 도구라고 생각을 할 때, 총도 어떻게 보면은 신에 가까워지게 하는 도구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말하는 신은 뭐 기독교의 하나님이나 이런 신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 다신교 체계 안에서의 신 중에 하나에 다가가게 하는 것 중에 총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신교에서는 인간의 여러 모습을 그걸 강조하고 그 수준을 매우 높여서 특징을 만들어서 신을 상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다양한 특성을 인간의 형태로 빚어내서 강조를 하면 이제 다신교의 신이 되는 거겠죠. 뭐 파괴의 신도 있고 죽음의 신도 있고 생명의 신도 있고 뭐 농경의 신도 있고 뭐 속도의 신도 있고 뭐 많잖아요. 회복의 신도 있고 뭐 생명의 신도 있고 이런 것처럼, 예를 들어서 뭐 힌두교 신에 뭐 파괴의 신이 있고, 힌두교 신 중에 파괴의 신 시바가 있고 창조의 신 브라흐마가 있는 것처럼, 뭐 그리스 로마 신화에서도 뭐 전쟁의 신 아레스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생명을 창조하는 신의 뭐 농경의 신 뭐 데메테르였나? 어쨌든 그런 신이 여러 가지 있는 것처럼, 그래요.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을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강조를 시키면 그런 존재가 있다면 아마 신일 것이다라고 사람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 그래요. 이런 걸 보면서 그런 어떤 특성의 방향을 따지지 않는 것 같다. 인간이 숭배를 하는 것이. 그러니까 폭력이든 폭력처럼 부정적인 방향이든 치유처럼 긍정적인 방향이든 그 공간을 지배하는 수준, 평범한 인간이 할 수 없는 수준 그 이상이라면 그 방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상관없이 사람은 경배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총이라는 것은 내가 직접 내 신체가 닿지 않아도
어 총의 사거리가 닿는 공간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파괴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죠. 총이 인간에게 주는 권력이란 그런 것이죠. 총의 사거리 안에 있는 모든 존재를 파괴할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죠. 다시 말해, 그러니까 총알을 쏠 수 있는 능력을 주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그것이죠. 왜냐하면 총알이 나가지 않아도 그 총을 든 사람을 보면은 그 총에 맞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숨잖아요. 그것만으로도 총알이 닿지 않더라도 그 사람의 사거리 안에 있는 모든 존재의 행위를 규정할 수 있죠. 그런 것처럼 이제 총의 사거리가 닿는 공간을 지배할 수 있는 권력을 총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인데, 그래서 사람이 이제 총에 환장하는 사람들은 또 환장하게 되는 거겠죠. 그래요. 또 총이라는 것이 또 이브가 잘 보여줬지만 내 몸처럼 잘 다룰 수 있는 도구여야만 하죠. 왜냐하면 그만큼 센 힘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간의 신체로 쉽게 컨트롤할 수 있는 방향으로 디자인이 되어 있죠. 그리고 항상 이제 그 인간의 신체 구조에 맞게 총이 디자인되고 만들어지고 하는데, 그리고 반대로 이제 인간도 총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수많은 연습을 하죠. 그만큼 이제 총기가 내 몸의 일부처럼 여겨질 수 있게 만들어야만이 총의 기능, 효과를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거고, 그런 의미에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마를 또 하기 때문에 총이 또 나의 분신인 것처럼 애착 형성이 좀 큰 도구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동차랑도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자동차도 인간의 몸에 맞춰서 디자인이 되고, 또 인간은 또 그 자동차를 내가 잘 능숙하게 다룰 수 있도록 수많은 시간을 들여서 연마를 하고, 그런 잘 길들일 만한 시간이 지나면 자신의 신체처럼 생각하는 게 되는 마음이 생기는 거. 아마 이제 인간이 자주 사용하는 도구나 아마 그런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다시 총으로 돌아가서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갖지는 못해도 남이 못 갖게 부술 수는 있다. 혹은 누구를 끌어올리지는 못해도 내가 누군가를 끌어내릴 수는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신의 영역에 도달하는 많은 어떤 방향으로 인간이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데, 인간은 어떻게 보면 파괴 쪽으로는 이미 신의 영역에 도달을 했죠. 100년 전에 이제 원자폭탄을 발명함으로써. 근데 창조나 생명을 만들거나 아니면은 회생을 하거나 이런 식의 어떤 영역에서는 아직 신의 영역에 다가가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비춰봤을 때 무언가를 만드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무언가를 부수고 욕하고 비판하고 깨버리는 건 사실 좀 쉽잖아요. 그죠? 거기에 보면 그쵸. 아무래도 무언가 어떤 대상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무언가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 훨씬 쉽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간단한 예를 들어서 어떤 지나가는 사람에게 돌을 던져서 상처를 내는 것은 정말 간단한 일일 수 있지만 그 사람의 상처를 치유하는 데는 시간이 더 걸리잖아요. 그런 식의 비유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간은 이제 파괴적으로는 이미 신의 영역에 도달할 수 있을 만큼 많이 발전을 했는데 아직은 이제 창조나 회생의 영역에서는 파괴의 영역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부정적으로 파괴하는 쪽이 쉽다 이런 생각이 다시 들고, 그런 그러니까 인간과 신의 영역 그 사이에 를 만들어주는 게 도구라고 봤을 때 총이 이제 파괴 쪽에 가까이 인간의 파괴적인 능력을 가장 증가시켜주는 건 역시 총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어쨌든 제가 이런 얘기를 왜 했냐면 이브를 계속 이제 총으로 수많은 살상을 저지르는 이브를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근데 그 이브를 보고 열광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나름 응원을 하게 되는 것이 있다라는 거고, 그래서 이 이브가 총으로 자신이 존재하는 공간의 모든 존재를 죽이는 것, 그 공간을 지배하는 것을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신 수준의 어떤 유능함을 보게 된 경험을 하는 것이고, 신과 같은 존재를 맞이하는 비슷한 어떤 감각을
느끼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감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영화가 계속 나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요. 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걸 보면서 길복슨이 생각나지 않을 수 없는데 근데 길복슨의 세계관이 존윅 시리즈를 이제 약간 동양적으로 한국적으로 좀 비틀어서 만든 세계관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뭐 사륙 잔치를 약간 재밌게 오락적으로 표현한다는 모습일지 아니면 킬러들의 세계관이 있다랄지 뭐 이런 것들이 뭐 비슷한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길복스는 그런 의미에서 잘 그런 여성 킬러라는 모습을 잘 표현한 작품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전히 그래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길복슨 정도의 사력 정도는 제가 그래도 즐기면서 볼 수 있었는데 발레리나는 좀 너무 세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또 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스피노프를 잘 써야 되는구나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작의 연결성을 가져와서, 그러니까 존윅이 만들어놓은 이 세계관을 가져와서 주인공을 바꿔 넣으면서 새로운 이야기를 좀 더 창조할 수 있는, 이미 관객들이 잘 알고 있는 세계관에 어떤 새로운 결로 다른 어떤 안경을 쓰고 같은 세계관을 바라볼 수 있게 만드는 게 스피노프의 매력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스피노프를 잘 활용하는 거를 잘 고민을 하는 것이 뭐 미디어 컨텐츠를 만드시는 분들의 입장에서 상당히 중요한 또 전략 중에 하나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어느덧 32분이 다 되어가고 있군요. 그래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곧 또 오겠습니다.